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마이 TV 박종의 핫스팟 오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 화요일인데요. 제 옆에 이상민 의원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 옆에 화요일마다 계시더니 오늘은 안 계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아유, 저 제전에서 지금 서울을 올라가는 중인데요. 예, 예, 조금 예.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전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아쉽습니다. 의원님 직접 뵙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네. 전화로 그래도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지금 공수처에 대한 관심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제 공수처 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네네. 추천위원들이 후보들을 추천했어요. 한 11명 정도 후보들이 추천돼서 지금 명단이 나왔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면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의원님의 이 후보들을 본 그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개별적인 인물평을 하기보다는 예, 예. 이 지금 각각 다 여야 간에 또 법원 뭐 다 저 이렇게 제각각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징조를 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이 왜요? 어제 예. 추천위원들이 어쨌든 중지를 잘 모아서 음,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여튼 적임자를 대통령한테 두 사람을 이제 추천하게 추천하는 돼 거죠. 있는데, 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야 간에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네. 뭐 한쪽은 완전히 뭐 삼성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 쪽에 그 정파성이 너무 드러나 있는 네.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하. 좀 매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네. 보면 제가 보니까 민주당 추천한 후보 두 명을 보면 이 법관,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고요. 네네. 국민의힘은 네 명 후보 다 다 검찰 검찰 출신이죠. 네, 출신입니다. 네, 그것만 봐도 네네.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야는 정말. 그 예, 예. 출신별로만 봐도 이게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 검찰의 그동안 예, 잘못된 예. 수사 이런 걸 그다음에 내부 수사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지금 정권 고위공직자 이쪽을 좀 네네.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어, 이게 어렵게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은 추천위원들도 나름 각 정파나 어떤 기구에서 추천한 분들인데 네, 좀 가능하면 제일 먼저 좀 불식해야 될 것은 음, 공수처의 그 취지에 비춰볼 때 네, 정파성을 아, 가능하면 좀 먼저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네, 하나는 가능하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마련된 곳이라면 어, 그 검찰 출신보다는 음. 저 비검찰 출신에서 추천을 좀 했으면 더 나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뭐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으로 본다. 뭐 애초 작년에 국회에서 이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서 못 막은 게 화근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그러면 그 공수처를 뭐 추천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냥 공수처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든지 뭐 입법 청원을 하든지 음, 그래야 될 일인데, 지금 와서 이미 법이 다 통과되고 7월 달에 네, 이미 효력이 발효돼서 음, 그 출범을 해야 출범, 되는데, 네, 예,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는 이때 지금 와서 아하. 그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예.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를 파악을 잘 못하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라고 한다면 공수처를 이끌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그러면은 모습을 본인이 예, 추천을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동의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거기 예, 본인이 거부했어야죠. 그러면 아하, 뭐 예, 좀 아예 그 뭐 말도 안 되는 음, 그 넌센스를
부리는 것 같아서 네.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아하. 이게 뭐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진 않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수락했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예예. 하던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공수처의 공수처장 임명을 음. 그런 정파성에 흔들리지 않고 아. 그야말로 좀 심지가 굳고 네. 또 아주 공정하고 음. 또 공수처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분이 추천되도록 그게 아.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후보들이 1차 후보 추천이 됐으니까 13일 금요일에 다시 추천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네.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두 명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가 않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간 끌려고 사실은 음. 지금 이제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인제 뭐 시간 끄는 데만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을 안 하시겠죠. 예. 네. 그 추천한 정파는 물론이고 아하. 추천위원들도 아마 그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추천위원들이 누군지는 다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입장인지 알고 예예. 있으니까 만약에 합의가 네네. 안 되면은 그 비판이 있을 거고 뭐 네네. 어떤 위원들한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이것도 좀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13일 회의 뭐 회의를 뭐 길게 하겠죠. 합의하기 위해서 뭐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 한다. 그럼 다음 스탠스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계속 더 인제 회의를 해봐야 되나요? 이제 그날 논의를 진행하는 걸 보면 네. 이제 합의에 이를 정도로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괜한 시간 끌기용으로 그 투짓 부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이제 드러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아. 그거에 따라서 예. 도저히 그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도 그 공수처의 취지를 전혀 그 음. 동의를 못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음. 이제 부득이 그 입법을 보강을 해서 네. 보완을 해서 이 교착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음. 극복하는 입법을 해야 되겠죠. 아. 그건 그렇게 뭐 다 된다면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토권이 있는 상황이니까 비토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하면 아예 뭐 출범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럴 근데 때는 비토권이라는 게 인제 네네. 여당이 다수의 힘을 갖고 어. 밀어붙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당을 포함한 법원행정처나 네. 또는 추미애 장관. 법무장관이나 예예. 대한변협이나 이렇게 네. 똘똘 뭉쳐서 야당을 뭐 의사를 완전 무시한다 이럴 때는 음. 비토권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뭐 비토권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들의 정파성을 고집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주장을 고집 피우기 위한 음. 또는 공수처의 구성을 네. 막기 위한 걸로 아하. 악용돼서는 안 되겠죠. 아. 근데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인터뷰 중에 댓글이 하나 올랐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공수처 출범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걸 모른 건지 아니면은 모른 척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아니 이런 그런 예예. 예상을 했다 네. 할지라도 아하. 어쨌든 국회라는 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일단 네. 듣고 음.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은 절차적 정의 아. 과정은 예. 필요한 거니까 민주주의에서. 음. 그러니까 섣불리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법을 빨리 만들어서 후닥닥 해치우자."라고 하면 음. 그야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는 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음. 정도 인내도 필요하고 네. 감내해야 될 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걸 아하.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 법안을 만들고 할 때는 이렇게 뭐 7명 중에 6 명이 찬성하고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볼 때는 '아 이거 좀 너무 좀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하면서 야당을 야당을 설득하고 설득하기 위한 용도로 용도로 그걸 했던 것이고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야당한테
건강하게 건전하게 음. 야당의 의견을 표명을 하면 네. 그 여당이 마음대로 그 다수의 힘을 갖고 밀어붙이지 못하게끔 음. 그런 견제 차원에서 마련된 건데 네. 그게 오히려 아하. 폐해를 공수처의 출범을 막는 막는. 악용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 당시에 이 네. 이 만들었던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쓰일 가능성이 커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고 그걸 악용해 가지고 막고 공수처가 올해 안에도 출범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입법적인 그런 해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음. 좀 안 예. 안 생기도록 좀 아하. 되었으면 야당의 적극적인 그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지금 후보 두 명을 여기서 추천위에서 두 명을 추천하는 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사실 합의를 이루려면 그 후보들 중에서도 좀 중립적인 인물, 그 여든 야든 용인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하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요. 예, 네. 뭐 보이죠. 공정하게 네, 하는데 여야를 구별할 리도 없고 또 네, 그런 분이 또 국민적 그 감시와 그 통제 하에서라면 음, 그 본래의 정도를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네. 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건 13일 그 회의 결과를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네네.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괜찮으실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아니 좀 힘드실까봐 제가 잠깐 여쭤봤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윤석열 저 검찰, 예. 윤석열 네 말씀하시죠. 총장, 그러니까 네.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 대전지검에서 마치 예전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할 때 그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할 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압수수색을 정말 발빠르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좀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나 네. 또 발동하는 그 어 시간 음. 또 여러 가지 시기적 상황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는 네. 그 검찰권의 그 행사가 상당히 공정성이나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음. 상황이다. 설사 네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나중에 밝혀지다라고 할지라도 음.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 이미 검찰권의 행사 자체가 공정치 않다. 또 아. 공정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 구성원들의 그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가가 적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만약에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정작 하려고 그랬다면 네. 이런 감사원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할 수 음. 있는데 깊게 지금 국가의 정책에 대한 더구나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내걸은 사항에 대해서 네. 그를 실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까지도 그 당부를 검찰권의 행사로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야말로 오만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경제성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네. 발표했는데 경제성 부분만 얘기를 한 거고, 감사원이 이 관련해 가지고 뭐 검찰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고발했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주저 함의 없이 예. 그냥 곧바로 그냥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의심을 받기도 딱 좋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윤 네네.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지검장이 있는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역구가 대전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또 보고 계십니까?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또 나섰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물론 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곳이 음. 그 산자부
네. 뭐 이런 관련되는 기관이니까 세종시를 음. 관할하는 대전지검에서 하는 건 뭐 관할적으로 맞지만, 음. 근데 하여튼 그 발동식이나 여러 가지 전후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네. 좀 미심쩍은 의심이 아하. 상당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고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네네. 대다수의 의원들 의견은 아닐 수는 있어도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경황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의원님은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데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그를 지켜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고, 네.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여러 가지 정황이나 하여튼 뭐 국민들한테 주는 폐해나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는 네. 어쨌든 어 좀 더 중대한 음.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 듭니다. 예. 뭐 물론 이게 뭐 인사권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뭐 인사권자 결정이 예예. 뭐 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상황 좀 네. 봐야겠지만 여당은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음. 뭐 단순한 화풀이 차원이 아니고요. 네. 이게 검찰권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오남용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음.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네. 법치국가에서. 아하. 그러니까 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뭐 특히 뭐 최이본 가스공사 사장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지낸 사장이거든요. 최이봉 사장이. 그래서 네네. 뭐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까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월성 1호기 그거야말로 이 네. 제 말하자면 문서 공개나 뭐 이런 혐의만이 아니고, 네. 그 청와대 그 담당 비서관이었던 분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는 건 정책에 대한 아하. 부분까지도 따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판단이 서지요. 그러면은 음. 이거는 너무나 권한을 넘어서는 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예. 검찰은 합법성, 위법성 이 음.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그 법 위반이 있는가만 네. 따지는 거지, 음. 그를 넘어서서 정책에 뭐 당부라든가 음. 또는 단순 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권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좀 무리한 수사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력이 좀 행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뭐 네네. 이 사안도 저희가 진행되는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이거 끝으로 여쭤볼게요.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특활비 이 서류 이 증빙된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뭐 충분치가 않아서 뭐 한 장짜리로 자료만 줘가지고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를 여야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제대로 된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게 여야 법사위원들의 주장인데요. 이 특활비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 이제 문제가 제기됐고 국회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어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는 이제 검찰 그 피감 기관인 네. 또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음. 아주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아, 근데 예. 이제 뭐 뭐 우선 제시한 것만으로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국민들께서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거기에 합당한 충분하고도 필요하고 또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 아, 제시해야 된다. 아. 이거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책무에서 필요한 만큼 그냥 얼른 대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 94억을 올해 배정이 돼서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특히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쌈짓돈을 쓰인 게 아닌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윤 총장이 마음에 드는 부서나 측근들한테는 좀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뭐 이 청이나 부서에는 좀 적게 하고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어요.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음, 좁쌀 같은 음, 얘기들이라 좀 치사하고,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더 불거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네, 정확하고 아, 필요하고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 음, 돈 함부로 내 맘대로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누구도. 네. 아하. 알겠습니다. 검찰의 상세한 설명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의원님 오늘 저희가 뵙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전화라서 좀 길게 네네. 더 이상 이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네네. 주에는 꼭 제 옆에서 예. 함께 또 즐겁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박정호 기자님이 네.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 또 괜찮으세요? 이동을 예. 하셔야 되니까 의원님. 네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 관련돼서 정말 이 공수처의 취지에 동감을 한다면 그 취지에 동감을 하니까 사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추천을 하고 그렇게 참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추천된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서로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고 중립적이고 이런지를 회의를 통해서 잘 의견을 조정해서 두 명을 추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이 공수처 출범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인데 걱정되는 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너무 높아가지고 참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이상민 의원의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공수처장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좀 국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 이런 것들을 잘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자신들 검사의 비리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한 퍼센테이지 아시겠지만은 최근 상황을 좀 보면 1%가 안 돼요. 정말 거의 기소를 안 했다는 거죠. 그만큼 검찰에게 있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오남용이 되고 있는지 특히 다른 뭐 권력자나 기득권자한테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내부의 일을 처리할 때 얼마나 온정주의가 판을 쳤는지 이런 것들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럴 경우에 검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고요.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도 통과될 때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상황,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받아 안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하나의 사고 방식을 갖고 컨센서스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그 사항, 그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게 된다면 다른 위원들 찬성에도 5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5대 2밖에 안 됩니다. 6명 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보고 있다면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뭐 맘만 먹으면 안 되게 할 수 있죠. 안 되게 한다고 해서 뭐 징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쫓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 있는 것은 공수처법을 바꿔서 개정해서 이 이른바 이 비토권을 빼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제가 이상민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듯이 질문했듯이 아니 그러면 진작에 이렇게 7명 중에 6명 찬성하는 걸로 만들지 말고 5명이나 과반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이게 야당을 설득하고 함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했던 거고 그대로 통과가 됐던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